강의를 맡은 가천대학교 김남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물리현상 예측을 위한 전통적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수식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질량 보존 법칙이고 하나는 운동량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량 보존은 잘 아실 거예요. 들어온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동일해야 된다. 질량이 어디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의미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은 F는 ma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어떤 일정 부분이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식이 두 번째 운동량 방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자연현상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복잡한 수식을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용량이 큰 그리고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하고 이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 측면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복잡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시스템에 대해서, 큰 영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 저희 교양 과목에서 배울 때도 들었을 테고, 아니면 외부 매체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복잡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진이나 태풍이 친다 이런 것들은 매일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이벤트고, 내가 태풍 10번 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태풍이 10번 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을 잘 시킬 수 없겠죠. 일단 데이터의 숫자도 적을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이해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공학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잘 되고 있는 챗GPT나 아니면 음성인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이라고 하면 저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걸 하루 종일 녹음을 해서 학습 데이터로 쓴다 라고 하면 그 단어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저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친구랑 이야기할 거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거고 그렇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많이 있을 거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면 자율주행 중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진들,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거는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루에 얻어지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할 거고 이거를 1년, 5년, 10년 모은다 하면 데이터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면 그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공학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 나오기 전에 안전시험 다 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안전시험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은 충돌 실험입니다. 자동차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동차를 벽에 들이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쓰지는 않고 사람은 위험하니까 더미라고 하는 인형이 안전했는지를 판별하는 게 크래시 테스트인데 이 크래시 테스트 자체가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크래시 테스트를 한번 하면 그 차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 번 했다라고 하면 약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의 돈이 들고 그러면 내 크래시 테스트를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10,000개 주세요 라고 하면 10,000대의 차를 부서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크래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자체도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계산량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슈퍼컴퓨터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돌려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10,000개 주세요 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슈퍼컴퓨터를 이틀이다 시뮬레이션 하나에 이틀 걸린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10,000개 데이터니까 2만 일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나를 학습시킨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너무 효율이 낮은 경우가 되겠죠. 시뮬레이션은 계산 자원이 많이 들고 슈퍼컴퓨터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건데 왼쪽 아래 그림은 이제 원자 융합, 핵융합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핵융합이라고 하면 실험도 어렵고 위험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든다 라는 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시키겠다 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의 숫자가 그렇게 우리가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 과정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학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의존성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릴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기술을 간단하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눠 보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다 이야기했던 내용은 여러분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가장 오른쪽 컬럼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많이 모델에 주고 대신에 no physics, 물리에 대한 이론은 전혀 집어넣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다, 빅데이터가 이용된다라는 건 물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리 과목을 들었거나 아니면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자연현상을 잘 관찰해서 얻어진 수식이 제가 설명드린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나 다른 지배방정식이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인 거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수학적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만 의존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수를 좀 줄인 썸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데이터의 일부분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썸 피직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 법칙을 조금 적용하면 우리가 데이터 의존성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물리 방정식을 모두 집어넣으면 스몰 데이터, 즉 데이터를 거의 안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요 Lots of Physics, 즉 물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집어넣고 대신에 데이터는 조금 쓸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이 기술에 대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드리면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인공신경망 기술인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물리 과목에서 배운 피직스, 물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시킨 기술이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라고 해서 PINN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한글로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도 가져오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리 모델의 정보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구성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리 지식을 어떻게 썼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A,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윗부분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겠죠. 중구난방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중요한 요소 같은데 요거를 우리 모델에 집어넣어 줘야겠는데 라고 해서 피처 엔지니어링 을 통해서 피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결과를 주는 것, 이게 머신러닝 모델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요즘 인기가 많은 딥러닝 모델의 흐름은 어떠냐? 우리가 중구난방 있는 데이터를 그냥 모델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최적화
학습을 하면서 피처 러닝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특징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즉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도 자동적으로 해서 아웃풋을 주는 거죠.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훨씬 좋죠. 여러분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내 손이 가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물리 지식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구조도 적용하느냐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표현한 그림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입니다. x라는 게 입력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에 그냥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뭔가가 이 네트워크 사이에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잘 튜닝을 해서 u라는 값을 얻어내면 요 u라는 값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내가 관심 있는 뭐 유체의 유동이다 아니면 뭐 태풍의 진로다 라고 하면 실험을 통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얻어진 u값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피직스 로스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미분 방정식 즉 뭐 유체의 유동이다 라고 하면 나비아스톡시케이션과 얻어진 결과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로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얻어진 값과의 차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배 방정식과 데이터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쪽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 로스라는 게 최소화될 때까지 학습이 진행될 거고 그때의 상황은 얻어진 U 결과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도 잘 맞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배 방정식과도 잘 맞는 값, 즉 입력과 출력,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내뱉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로스, 즉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 지식도 사전 물리 지식도 모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적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대신에 물리 지식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을 보면 사전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내가 뭐 나비아스톡시케이션이나 아니면 지배 방정식이 있을 때 지배 방정식을 넣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적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고 내가 컴퓨터 즉 데이터에 너 입력이 이거니까 결과값은 이게 돼야 돼. 입력이 이거니까 결과값은 이게 돼야 돼. 이러한 작업이 필요 없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학습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정답을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링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의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의 인력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해법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널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하여 이제 실제 네트워크 구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아까 컨셉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은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t, x, y, z가 제가 인풋으로 이야기했던 데이터이고, t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x, y, z는 그 x축, y축, z축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가 어떤 시간에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u와 시그마는 내 결과값, 즉 XYZ T의 상황에서 이 뭐 유동이다라고 그러면 유체의 속도가 되겠죠. 하고 뭐 스트레스 하중이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스와 피직스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내 경계 조건, 내가 관심 있는 경계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이니셜은 t가 0일 때 초기에 어떤 값을 갖는지, 이러한 값들은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스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이니셜이나 바운더리 조건을 만족시키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피직스 로스는 지금 보시는 거버닝 이퀘이션, 즉 지배 방정식과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결과값을 얻어내면 내가 결국에는 지배 방정식을 풀었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학습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예시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위쪽 그림은 공기 저항과 중력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발사된 공의 궤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공을 0,0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공이 날아가면서 공기의 저항도 존재하고, 그리고 공 무게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떨어지는 이 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할 때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내 학습 데이터가 여기 전 영역에 걸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 데이터를 전 영역에 대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란색, 지금 움직인 파란색 선이 움직이고 있죠. 이 파란색 선이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내가 트레이닝 시키니까 초기에는 잘 안 맞다가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니까 학습 데이터랑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내가 학습 데이터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일부의 데이터만을 학습시킨다 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위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오차가 있다 라는 건 실험을 수행하면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차가 있죠. 뭐 측정 기기가 정밀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제어가 잘 안 됐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 데이터가 오차가 있는데, 이러한 오차가 있는 상황과 함께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중에 일부의 영역만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맞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 부분 구간에서는 완전히 틀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화를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는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내가 받은 학습 데이터가 오차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꼭 이 포인트를 지날 필요는 없고 이 포인트와 조금 벗어나더라도 가장 이 포인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으로 내가 이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자 라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참값인 공의 궤적과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공의 궤적과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더 정확한 모델을 내가 얻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선 거의 정확한 부분을 궤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는 많이 틀린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 어떠냐? 데이터와 함께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니까 인공신경망만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내가 데이터 없는 구간에서 정확히 맞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오차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내가 학습 데이터를 이 부분에 소량 추가해주면 더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와 여러분이 처음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줬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내가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아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데이터가 없는 부분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장점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라고 하면 유동 해석이 된다. 유체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컵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김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확하게 예측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컵에서 김 올라오는 거 시뮬레이션 해서 혹은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같은 유동 측면에서는 파도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비행기의 날개 옆을 흐르는 유동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상현실 환경에서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실제적인 가상현실 환경에서 좀 더 실감나는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큰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에서도 이제 심혈관, 심장 근처의 혈관에서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측정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환자의 심장 혈관을 측정한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뭔가 측정 장비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도 여러 가지일 거고,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심혈관계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한 연구 결과도 소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모듈화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제 패키지를 배포하고 있는 그룹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엔비디아 모듈러스라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홈페이지에 가서 이 모듈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코드를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보여주는 예시 코드를 가져다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물리 기반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